요즘 자꾸만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나이 들었을 때 내 인생은 괜찮을까?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 한 60대 가장이 재혼 후 배우자의 숨겨진 빚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남의 일일까요? 여러분, 특히 50대와 60대 분들, 재혼은 새로운 시작처럼 보이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안정된 노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빚,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까지. 나는 과연 이런 위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재혼이 정말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오늘의 영상을 통해 재혼 후 벌어질 수 있는 위험과 이를 대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 끝에 제가 진심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재혼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 여러분,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배우자와의 재혼이 그 시작이었다면 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가장 신중하지 못했을 때 빼앗긴다. 2024년 대한민국,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재혼은 행복의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재앙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70세에 재혼을 결심하며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아내가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 떠안은 막대한 빚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집 앞에는 끊임없이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내는 이전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를 떠안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씨의 저축과 국민연금까지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쌓아온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 씨는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새벽, 추운 거리를 돌며 신문을 배달하던 그는 점점 악화되는 건강과 깊어지는 외로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재혼 후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그는 이제 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마저 단절되며 김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은 삶을 원했지만 지금은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내 자신마저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결혼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재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40%가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은퇴 이후 재정적 문제는 노년기에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빚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 실제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살기 위해 들어가는 생활비, 의료비, 심지어 상대방의 소비 습관까지 모두 합쳐지면 자신이 준비한 재산은 순식간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빚 외에도 재혼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서로의 재정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50대와 60대의 많은 재혼 부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묻지 않거나 서로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확인 과정을 생략합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60대 여성이 재혼 후 배우자가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난다고 믿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집이 압류되었고 둘은 결국 이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재혼은 인생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우자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재산은 안전할 수 있을까?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서로의 신용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에 빚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갈등과 유산 문제. 새로운 배우자가 내 자녀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족 간 갈등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재혼 후 유산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재혼 가정의 약 35%가 유산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신뢰와 사랑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재혼 후 모든 유산을 새 배우자에게 넘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처럼 살아야 하나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좋아요를 받은 댓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60대 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했을 때 새로운 배우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해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의 80%를 가져갔습니다.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우리 몫을 빼앗아갈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가족 내 불화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와 관계를 끊고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그렇듯 유산 문제 또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혼 전 공평한 유산 계획을 세우고 유언장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탁 설계를 활용하면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재혼 전 부모가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신탁 구조를 통해 자녀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 새 배우자가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 분배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세요. 유언장과 같은 법적 문서를 활용하면 자녀와 배우자 모두가 공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외로움과 감정적 공허함. 여러분, 재혼이 과연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외로움과 갈등을 가져오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까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을 때 더 깊어진다. 사람들은 재혼이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얼마 전 한 65세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혼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꿈꿨지만 결혼 후 남편과의 감정적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녀가 기대했던 정서적 위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살아도 혼자 있는 기분이 더 강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차라리 혼자 살던 때가 더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이 사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재혼이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때로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개인의 생활 습관과 취미, 사고방식은 더욱 고착화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과의 생활 방식을 조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혼자의 약 35%가 결혼 후 외로움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약 20%는 오히려 더 큰 정서적 공허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반자가 생긴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 연결과 공감이 결여된 관계는 오히려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를 보면 남편은 매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취미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서로 간의 대화가 끊기면서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화가 필요한데 남편은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함께 있는 삶일까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고려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동반자가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활동과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은 정서적 연결감을 높이고 고독감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건강과 돌봄 문제. 만약 내가 병에 걸리거나 상대방이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재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간병의 부담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고령화로 인한 간병 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약 15%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돌봄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한 68세 남성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재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돌보겠다는 결심으로 간병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그의 몸과 마음을 점점 짓눌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병원 방문과 밤새 이어지는 돌봄은 그의 체력을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나도 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건강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떠날 수도 없고 책임감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죠. 이 사례는 단순히 치매 간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재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돌보는 책임이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관계는 불균형을 넘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충분히 돌봐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아프고 나서야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댓글이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안아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연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한 재혼의 현실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빼앗아 갈 때는 신중히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 아플 때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현실은 때로 우리의 기대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재혼 후 모든 것을 잃고 새벽 신문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모습, 한 68세 여성이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며 스스로를 잃어가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숫자나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쌓아온 날들의 소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욱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건강한 활력을 넣어줄 영상 중에 추천드린 영양제들과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